들리시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지금 다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상훈님, 솔직히, 네네, 혹시 말씀하시죠. 예. 그 녹화, 이거 딥드림이면은 여기서부터 어차피 뒤에 거랑 붙이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녹화. 네, 녹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뒷드림은, 여기는 살짝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기. 아마, 오늘, 현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미세 조정, 파인 튜닝, 전이학습, 거기까지 하면서 모델 레이어를 이제 충분히 핸들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태님 같은 경우는 이 뒷드림을 이해를 하시는데, 충분히 이제, 아,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보지만은, 다른 분들은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뒷드림을 알아야, 이제 제가 이제 포스팅에도 적긴 했지만은, 요게 이미지 추론이랑 그리고 모델의 중간 출력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되게 좋은 교보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살짝 심하긴 해요. 이거 뒷드린 다음에 이제 뉴럴 트랜스포였나? 요렇게 흘러가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조금 어렵다는 게 여기는 제가 코드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어요. 어쨌든 뭐 다 구현하긴 했지만은 그냥 설명을 하자면은 이 오리진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이미지를 딥드림을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 사람이 꿈꾸는 것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딥드림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게 인공신경망, 그러니까 어쨌든 CNN이죠. 이 CNN의 각 레이어에서 출력되는 레이어의 피처가 있잖아요. 이 피처를 살짝 변조를 하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피처를 살짝 변조하는 거를 이제 과잉 해석이라고 명기를 했고, 이 과잉 해석을 진행을 시켰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좀 더 심화를 시키면은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꿈꾸는 것처럼 모델이 어떻게 이런 되게 형이상학적인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영상까지 만들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어렵고요. 요거는 이렇게 이 모델에 대한 피처 정보를 되게 심화로 깊게 들어간 분야긴 하지만은 이게 잠깐 흥미를 끌고 요즘 많이 사정되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 뉴럴 트랜스퍼가 좀 더 의미가 있는 이 생성형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이 딥드림은 이거 뭐 레이어 중간에 나오는 이 피처 정보를 변조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장성은 없는 항목이라 이런 거 봐가지고 뭐 그냥 잠깐 즐거운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돈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딥드림은 살짝 죽은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이 나중에 제가 또 이제 포스팅 하겠지만 뉴럴 트랜스포머가 이제 그나마 여기 부분 이제 시장성 있는 그 생성형 AI 기술이다. 요거는 그냥 의미가 없긴 하지만은 근데 이거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미지 추론 과정을 하면서 동시에 각 레이어에서 어떤 정보가 출력이 되는지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는 다음 스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의 중간 출력이 아까 이제 현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이제 첫 번째 레이어가 쉘로우 레이어고 요 마지막 레이어가 덴스 레이어인데 이 덴스 레이어에서는 추상적인 정보가 많이 담겨 있고 이 쉘로우 레이어에서는 객체의 엣지 정보가 주로 담겨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되게 심화해서 만들어내는 API가 이 딥드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딥드림에 대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보면은 일단 이미지를 입력을 시켜야겠죠?
이미지를 입력을 시켜야 되니까 이미지를 텐서 자료형으로 바꾸고 이 텐서 자료형으로 바꾼 이미지를 모델에 입력을 시켜요. 그럼 모델에 입력을 시키면 모델에 대한 이제 출력 정보가 나오잖아요. 이 클래시피파이어로 거치면 이 이미지가 뭐 개, 고양이, 강아지 그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텐서로 변화시킨 이미지를 피처 익스트랙터까지만 입력을 시키고 클래시피파이어는 사용을 안 합니다. 클래시피파이어는 사용을 안 하면서 이 피처 익스트랙터의 각 레이어별로 특정 레이어의 피처 정보를 추출을 해요. 이 추출한 피처들에다가 임의의 코에피션트, 개수로 곱해요. 곱하면은 이 아웃풋 피처에다가 개수로 곱하니까 이 피처의 정보가 폭주를 하겠죠? 그러니까 증폭을 한다는 거예요, 증폭. 이 특정 개수 값을 곱해서 이 피처를 증폭을 시켜요. 그 증폭된 값으로 로스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MSE 로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로스를 하나 정의를 시켜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그러니까 경사 하강법이 아니라 경사 상승법으로 로스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냥 로스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로스에 따른 그 기울기 값인 그라디언트가 폭주를 하겠죠. 그래서 폭주된 걸로 변주된 텐스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다시 이미지로 변경시켰을 때 이 딥드림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이 딥드림 이미지가 이런 식의 이미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딥드림 워크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텐서 자료를 변화시키고 클래시피파이어는 사용 안 하면서 피처 익스트랙터의 각 레이어별로 중간 출력물을 추출한 다음에 거기다 코에피션트 걸어가지고 로스를 계산하고 그 로스를 기반으로 최적화 옵티마이저 펑션을 구성을 시키는데 그 옵티마이저 펑션이 그레디언트 디센던트가 아니라 그레디언트 에센던트, 그러니까 경사 상승법으로 올려가지고 그라디언트를 폭주시키면서 폭주된 거를 기반으로 변주된 텐서 자료형을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다시 이미지를 변화시킨다. 요게 딥드립의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총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섯 단계죠. 입력 이미지를 텐서 자료형으로 변화시키고 1번부터 4번까지가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 아까 그 설명드렸던 요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거든요.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에다가 이 텐서 자료형을 입력시키면은 각 레이어별로 피처가 나오겠죠. 그 피처를 추출을 한 다음에 그 특정 피처마다 코에피션트 곱하고 그거를 근거로 로스 펑션 정의한 다음에 로스 펑션 정의했으니까 로스 펑션에 맞는 옵티마이저 정의해서 옵티마이저를 그레디언트 디센던트가 아니라 그레디언트 에센던트를 시켜가지고 로스를 폭주시켜서 폭주된 로스에 맞춰가지고 그라디언트도 폭주가 되고 폭주된 그라디언트를 계속 그 텐서에다가 누적을 시켜가지고 텐서를 변주시키고 마지막에 자료형을 원복,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딥드림의 과정이고 0번부터 5번은 이제 이미지 텐서 이미지 이런 식으로 그 전처리죠.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딥드림으로 사용되는 이 1번부터 4번에 들어가는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걸 찾아보니까 인캡션 V3라는 그 구글넷, 이게 이제 구글넷이 이게 이제 인캡션 V1이고 V1이었나 V0일 거고 그 다음에 V1이다. V1이고 V2, V3, V4 이렇게 나오는데 딥드림으로는 인캡션 V3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으로 VGC, 알렉스넷 같은 초기 모델을 주로 백본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캡션 V3로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댄스넷으로도 이 딥드림을 진행을 시켜보는 거를 이렇게 포스팅의 목표로 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드림의 처음 코드는 이제 0번째 데이터를 이미지를 텐서 자료형을 변화시키는 프리프로세스 이미지 펑션 구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변조된 텐서를 이미지로 원복시켜야 되니까 딥 프로세스 이미지라는 함수 두 개를 설계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설계를 하는 거를 보시면은 여기 부분 이제 그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모델에 입력 가능한 리사이즈, 그 다음에 이미지를 텐서 자료형,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거를 0에서 1의 정규화,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적용을 하는데 이 노멀라이저는 그 이미지 노멀라이저라고 해가지고 그 이미지 데이터셋을 해당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학습된 데이터셋의 그 평균이랑 분산 표준 편차 값으로 노멀라이즈를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비슷한 과정을 수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미지넷의 그 평균이랑 그 표준 편차 값을 사용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미지를 텐서 자료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 텐서 자료형을 다시 이미지로 원복시켜주는 코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V2 펑셔널 리사이즈라고 있는데 그 텐서 자료형도 오픈 CV처럼 CV 리사이즈였나? 아이고, 리사이즈처럼 그러니까 리사이징을 하는 펑션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이 펑셔널 메서드를 또 붙여서 작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료형으로 변환할 때 이제 그 GPU에 올라간 자료형일 수 있으니까 CPU로 넘기고 넘파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스퀴즈는 이제 이게 어쨌든 텐서 자료형으로 변환시키면은 배치 사이즈, 채널, 하이트, 위드스 이렇게 4차원이 붙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언스퀴즈 맨 앞에 이제 배치 사이즈 붙었으니까 이거 날려야겠죠? 날리는 거 이제 스퀴즈 붙이고 트랜스포즈 이거는 이제 이게 아마 뭐였지? 그 넘파이 자료형으로 변화시킬 때 이거 순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트랜스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준화 여기 노멀라이즈가 따지고 보면 데이스타셋을 표준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 표준화된 거 원복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미지에다가 표준 편차 곱하고 그 다음에 민값 더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0일로 클릭 걸어놓고 마지막에 이미지 자료형에 맞는 그 유니트 팔로 변환시키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리프로세스 이미지, 디프로세스 이미지 함수 설계를 했고요. 그게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두 개의 함수를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백본 모델은 인케이션 V3를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가져왔고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미지 추론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이 백본은 평가 모드 이걸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인케이션 V3를 출력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믹스드 6A 이렇게 모듈 이름 붙어 있고 그 모듈 아래 하위 레이어가 쭉 여러 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다 살펴보면은 인캡션 V3가 믹스드 OA부터 믹스드 7C까지 모듈이 한 10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OD, 6A, 6E, 7A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전체 그 넷으로 따지면은 쉘로 레이어도 아니고 덴스 레이어도 아닌 덴스 레이어에 살짝 가까운 모듈 4개를 이렇게 가져왔고 거기에다가 코에피션트를 정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A는 1.0, 뭐 6A는 2.0에서 덴스 레이어로 갈수록 좀 더 이제 코에피션트가 좀 더 강하게 붙는 식으로 개수값을 선정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튜닝 값이 되게 자유로워가지고 여러 개의 튜닝 값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캡션 V3는 이렇게 여기 이 블럭이 한 10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4개의 모듈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코이피션트 개수값을 제가 임의로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정한 4개의 모듈을 추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 추출하는 과정을 이 클래스로 설계를 했는데 여기가 살짝 어려워요. 여기 부분 설명하기 되게 저도 이게 하면 할수록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 후크 펑션을 하나 설계를 하고 후크 펑션에다가 이 이 선언한 4개의 모듈로 있는 이 레이어를 추출을 해요.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블록 모듈, 레이어 모듈을 이 일치하는 아웃풋 피처스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블록 모듈은 믹스드 6A고 여기에 이제 레이어 이름이 또 하나 붙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하위 레이어 모듈에 하나 이렇게 또 붙는 식이에요. 보시는 뭐 브랜치 3x3 뭐 브랜치 뭐 3x3 DB1 이렇게 쭉쭉쭉 레이어가 이렇게 쭉 붙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맞춰가지고 아웃풋 되는 그 피처스도 딕셔너리를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딕셔너리를 2차원 딕셔너리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2차원 딕셔너리 인덱싱 할 때 모듈 이름, 레이어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해당 레이어의 파람스 이런 식으로 그 인덱싱을 하게끔 설계를 한 게 요 아웃풋 피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찾았잖아요. 레이어를 찾은 다음에 레이어에서 나오는 아웃풋 피처스를 캡처를 해야 돼요. 그게 이 레지스터 포워드 훅이라는 메서드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 이제 찾아낸 레이어가 모델 레이어라 보면은 이 모델 레이어에 들어가기 직전의 인풋 피처스를 캡처를 하고 싶다. 이거는 이제 레지스터 포워드 프리 훅이라는 함수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의 레이어를 통과한 아웃풋 피처스를 캡처하고 싶다. 이거는 레지스터 포워드 훅. 그 다음에 이 모델 레이어의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이 모델 레이어의 변화되는 그 그레디언트 값을 캡처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레지스터 풀 백월드 훅이라는 이 세 가지 함수로 캡처가 가능합니다. 이게 혹시 인터럽트라는 개념 아시나요? 그 인터럽트라는 개념 혹시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베디드 쪽 개념이긴 한데 어떤 메인 함수가 실행이 막 돼요. 근데 이 메인 함수가 while문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막 계속 이게 루프를 돌 거 아니에요. 루프를 돌다가 너 while문 돌고 있는데 너 지금 중간에 이 작업 먼저 해. 라고 이렇게 중간에 여기를 살짝 작업을 퍼즐을 걸고 이 작업을 먼저 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인베디드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이걸 이제 인터럽트라고 해요. 근데 이 인터럽트 개념이랑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요 훅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훅 펑션을 보면은 이 모델에서 그 AI 모델이죠. AI 모델에서 인풋이 들어가면은 아웃풋으로 나갈 때까지 모델의 레이어를 쭉 이렇게 일렬로 다 이렇게 통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중간에 인터럽트를 걸어가지고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봐. 그게 이 훅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설명이 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중간에서 나오는 아웃풋 피처스를 중간에 가져오는 거를 후크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크 펑션을 가져오는 이 방법론이 인베디드에서는 흔하게 사용되는 인터럽트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레지스터 포워드 프리훅이랑 요 세 가지 후크 펑션 같은 경우는 요 nn.modules.라는 그 클래스에서 사전에 제공되는 메서드 중에 하나예요. 이 nn.modules에서 제공되는 그 메서드가 총 6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딥드림넷이라는 클래스를 설계를 할 때 요 nn.modules라고 이렇게 괄호 아래 넣게 되면은 이 nn.modules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받은 이 세 가지의 메서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요 아웃풋 피처스를 캡처,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하이제킹을 하는 거죠.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가 요 기본 제공되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설명이 조금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특정 레이어의 아웃풋 피처스를 가져오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클래스를 설계를 했으니까, 어쨌든, 여기 딥드림넷이라는 클래스를 설계를 했고, 인자값으로 백본 모델 넣고, 그 다음에 백본 모델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모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블록 세팅스라고 이렇게 딕셔너리 설계를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인자값으로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GPU에서 동작하는지 CPU에서 동작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디바이스, 요 세 개의 인자값을 넣어가지고 인스턴스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이미지를 텐서 자료형으로 변환시키는 함수를 시켜가지고 이미지 텐서 넣은 다음에 요거를 이 딥드림넷에다가 넣으면은 아웃풋이 나와요. 그 아웃풋을 2차원 딕셔너리니까 2차원 딕셔너리에 맞춰가지고 출력을 해보면은 요런 식으로 블럭 이런 믹스드 5, 6, 7 이렇게 4개의 블럭이 있고 해당 블럭 내 캡처 레이어 개수는 12개고 레이어가 총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레이어별로 아웃풋 피처스를 다 캡처해서 아웃풋이라는 딕셔너리에 저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피처를 저장을 했죠. 어,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저장된 거에 대해서 또 클래스를 이렇게 그 딥드림이라는 클래스를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딥드림은 세 개의 펑션이 있는데 첫 번째로 컴퓨터 로스. 어쨌든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MSE 로스로 정의를 했는데 보시면은 F니까 이 토치 NM 펑셔널에 있는 메서드를 가져온 거고 펑셔널 MSE 로스고 여기서 액티베이션이 그 캡처한 피처의 레이어라 보시면 돼요. 캡처한 피처 레이어를 제로 라이크 그러니까 0이란 값이랑 아웃풋 피처스랑 값이랑 비교해서 요거의 민 스퀘어드 에러를 비교를 했다. 이거를 로스로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의한 민 스퀘어드 에러에다가 코에피션트 아까 요거 있죠. 요거 어느 모듈은 1.0 곱하고 어느 모듈은 2.5 곱하는 식으로 그 모듈의 아웃풋 피처스에다가 특정 개수값을 곱해가지고 증폭을 시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증폭시킨 레이어 로스를 다 합산을 한 거를 로스로 정의를 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커스텀 로스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커스텀 로스로 정의를 한 거를 이 옵티마이저에다가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로스로 정의한 거는 이 컴퓨터 로스의 펑션을 가져온 거고 옵티마이저에다가는 뭘 넣었냐면은 이미지 텐서를 넣은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옵티마이저 선언할 때 여기는 이제 방법론이고 여기에다가 그 모델의 파라미터가 붙어있는 레이어를 넣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모델 파라미터 레이어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미지 텐서 있죠. 이걸 그냥 직접적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게 이미지 텐서에다가 옵티마이저를 넣어버리니까 이 이미지 텐서에 대한
그라디언트라는 행렬이 새로 생성이 돼요. 이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그라디언트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로스 펑션을 기반으로 백워드를 하게 되면은 이 그라디언트가 계산이 되겠죠? 파람스 그라디언트로 계산이 될 거예요. 요 이미지 텐서에 대한 파람스 그라디언트로. 그러면 요 이미지 텐서가 만약에 1, 3, 224, 224의 쉐입을 갖고 있으면은 이 파람스 그라디언트도 똑같이 1, 3, 224, 224의 그라디언트 쉐입으로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닝 레이트 곱하기 이거는 브로드캐스팅이죠. 브로드캐스팅 한 다음에 요 파람스 애드는 원래는 요 이미지 텐서니까 여기다 러닝 레이트 곱한 그라디언트 러닝 레이트 곱한 값을 더해가지고 에센티드 이미지 텐서를 만드는 식이에요. 이게 요 최적화되어 있는 이 옵티마이저를 올리는,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에센트 경사 상승을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모델의 그 그라디언트 디센던트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라디언트 에센던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스 백워드까지 한 다음에 원래 일반적인 경사 하강을 수행한다면은 옵티마이저 스텝을 붙이는 거지만 이 옵티마이저 스텝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위드 토치 노그라드를 붙여가지고 옵티마이저 에센던트를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딥드림의 경사 상승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이해가 되셨을까요? 되기는 했는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저다가 모델 파라미터 레이어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 텐서 넣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이런 그 이미지 텐서를 넣는 거를 생각해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이미지 텐서에다가 오티마이저의 파라미터로 이미지 텐서를 넣어버리니까 이것에 따라서 그라디언트라는 메서드로 접근 가능한 하나의 텐서 자료형이 새로 생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울기 형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거기다가 러닝 레이트 곱해가지고, 요거를 어쨌든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니까 최적화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최적화되어 있는 걸 역으로, 그라디언트 에센던트에서 역으로 올리는 식으로 이 자료형을 그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변조를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이 조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미지 텐서에다가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계속 에센던트, 그러니까 계속 변조를 시키는 거죠. 계속 변조를 시켜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딥드림 이미지화 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질문이 네네네. 있는데요. 네네. 질문하시죠. 네. 그림이 어쨌든 간에 지금 쓰신 게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어쨌든 에센트로 올리는 그림을 쓰셨잖아요. 위에 혹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실 수 있나요? 네. 네. 여기서 이게 어쨌든 간에 뭔가 제가 느끼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저기 첫 번째 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왕복해서 왔다 갔다 해서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이제 이 이미지를 표현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어, 뭔가 네. 지금 보시면 펑션을, 그리고 옵티마이저 펑션을 제가 사용을 한 게, 잠깐만요. 왜 안 보이지? 여기 있다. SGG를 썼잖아요. 스토캐스틱 네네. 그라디언트 에센던트. 이게 가장 네. 초기형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그 아, 어쨌든 요 원을 그렸을 때 가장 글로벌 미니멈 포인트에 위치했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미니멈 포인트에 위치했으니까 SGG를 걸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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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거를 이 이제, 옵티마이저를 못 봐서 네, 네, 이게 지금 어쨌든 디코 화면 공유에서는 이게 살짝
아, 화질이 저하되다 보니까, 화질이 저하됐어요?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봤는데,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하시는. SGD를 쓴 거는 아무래도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니까 이게 글로벌 미니멈 포인트에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니까 SGD를 걸어가지고 역으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로스가 폭주가 되고 폭주된 로스에 맞춰가지고 그라디언트도 폭주가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그라디언트가 계속 이미지 텐서의 가살이 되면서 계속 이 이미지 텐서가 변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딥드림을 개발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공신경망의 동작 강정을 정말 제대로 심도 있게 탐구하고 숙지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옵티마이저다가는 통상적으로 그냥 모델 레이어 넣고 그냥 뭐 그레디언트 디센더드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조를 시킨다?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좀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좀 신기한 방식으로 요거를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작성을 한 게 딥드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로스 펑션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레디언트 에센던트는 이제 이 원스텝이잖아요. 원스텝. 원스텝이니까 원스텝에 대한 함수 정의, 그리고 반복해서 정의해야 되니까 루프. 이렇게 세 가지 함수가 정의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딥드림이라는 클래스로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딥드림의 코드는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이 딥드림 아까 이제 그 아웃풋 피처스 추출하는 거를 이제 딥드림 넷으로 인스턴스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딥드림에다가 이 이미지 텐서를 넣으면은 이제 요가 이제 이렇게 인스턴스화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정의한 로스에 대한 초기 값을 알 필요가 있어요. 초기 로스가 얼마인지. 이게 이 컴퓨터 로스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그리고 아웃풋 피처스를 몇 개만 가져올 거에 따라서 이 초기 로스가 얼마인지가 천차만별로 바뀌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53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MSE 로스가 아니라 그냥 아웃풋 피처스의 그 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풋 피처스 전체 다 합산한 다음에 그 놈 때리면은 그거에 그 크기 값이 나오거든요. 그 크기 값을 하면은 이게 이 53이야 나오는 게 아니라 뭐 2000에서 3000 사이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스 펑션은 정의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하기 나름인 로스 펑션이니까 그것에 대한 초기 값을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루프를 돌렸을 때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루프가 실행되는 동안에 그 중간 출력 값들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트 부분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텝이니까 몇 스텝을 돌 건지,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곱해진 그라디언트에 대한 놈을 출력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라드하고 놈 붙이면은 이 그레디언트의 놈 값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요건 이제 스칼라 값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출력을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로스가 상승을 하겠죠. 로스가 상승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그라디언트 에센던트하게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7이라고 하면은 그 57에 해당되는 그 놈 값이 이미지 텐서에 계속 러닝 레이트 곱해가지고 더해지는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가지고 이미지 텐서가 계속 변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딥드림을 거친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진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러닝 레이트 0.5에다가 이터레이트 이거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스텝을 20번 스텝 반복했다. 그리고 요거는 러닝 레이트를 2로 설정을 하고 60번 반복했다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이 딥드림된 이미지가 변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 설명했던
요거랑은 많이 다른 이미지가 나오긴 했죠. 왜 그런지를 이제 뒤 이어서 차츰차츰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딥드림 과정에서는 이런 이미지로 변조가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튜닝을 잘하면 요 정도까지는 나온다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추가로 진행을 할 게 이 옥타브가 있어요. 옥타브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에 변조가 됐다고 하지만 이거 이미지가 변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에는 노이즈를 잔뜩 끼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미지에 노이즈를 끼워넣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있는 이 돌고래에다만 딥드림을 강하게 적용을 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그게 이제 옥타브인 거예요. 그래서 옥타브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이 이미지를 여러 개의 버전으로 다운 스케일링을 해줘요. 그 이미지의 크기를 감소를 시킨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감소된 이미지에다가 딥드림을 걸어요. 그럼 변조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 변조된 이미지에다가 이 스케일된 이미지를 빼요. 빼면은 이 디테일 항목만,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에다가 원본 빼기 딥드림을 하면은 변조된 항목만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디테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디테일을 업스케일 해가지고 이 두 번째 다운스케일 된 원본 이미지다가 합산을 시켜요. 그거를 리인젝트 디테일스라고 말해요. 그거를 다시 또 딥드림해서 디테일을 추출을 하고 또 이걸 업스케일 해가지고 리인젝트 디테일을 하는 식으로 요렇게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옥타브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 노이즈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노이즈가 균일한 입도라고 그러니까 배경에도 딥드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객체가 있으면은 객체에만 강하게 딥드림이 걸게끔 만드는 게 요 옥타브 워크플로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입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게 입도가 그러니까 딥드림을 걸면은 패턴이 이렇게 붙는 건데 이 패턴이 균일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입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옥타브를 걸게 되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객체가 있으면은 이 객체에만 강하게 딥드림이 걸어지고 배경에는 딥드림이 듬성듬성하게 걸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옥타브 워크플로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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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옥타브 펑션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일단 첫 번째로 요 입력된 이미지를 다운스케일링을 해야겠죠? 이 다운스케일링 하는 과정은 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다운스케일링 하는 거 어쨌든 리사이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텐서 자료형이니까 트랜스포머 펑셔널 리사이즈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운스케일링을 하는 건데 이 다운스케일링을 할 때 이 옥타브 스케일이라는 인자값을 받아가지고 다운스케일링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 다운스케일링이 반복해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문을 걸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디테일을 어쨌든 업스케일링을 해서 원본 이미지랑 더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해주는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초기에 이 디테일이라는 텐서 자료형을 하나 설계를 하고 초기값은 이제 0으로 설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옥타브를 진행을 하면서 옥타브에다 디테일 더해주고 더해준 옥타브를 딥드림해서 이미지를 변조시켜주고 변조시켜준 거에다가 원본 이미지에다가 원본 이미지 리사이즈 오리진이죠. 원본 이미지에도 옥탑을 빼면은 이 디테일이라는 게 같이 출력이 돼요. 그 디테일을 다시 이제 업스케일링을 해서 여기 다시 또 더해주고 요거를 반복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 마지막에 끝났을 때 이 리절트 이미지를 출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 옥타브를 걸어 놓은 걸 보면은 아까 오리진이 그냥 생으로 딥드림을 걸었을 때 비교하면은 객체의 중앙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디테일이 들어가고 배경에는 딥드림이 그냥 듬성듬성하게 걸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도가 객체 중심으로 강하게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디테일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옥타브고요. 그러면 이제 바운더리 이펙트 여기부터 엄청 심화해요. 이 바운더리 이펙트가 뭐냐면은 이 디테일 항목을 보시면은 가장자리 영역은 거의 딥드림이 안 걸려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운더리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CNN 할 때 그 입력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패딩 걸죠. 이거 패딩을 왜 거냐면은 이거 안 걸고 그냥 이미지 해버리면은 이 요렇게 이 커널이 붙으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그 아웃풋 피처스가 작아지는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자리 영역은 이 CNN 필터가 한 번만 걸치거나 아니면 거의 안 걸치기 때문에 여기 가장자리 영역은 그 특징 정보를 추출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바운더리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옥타브 딥드림에서도 똑같이 이제 바운더리 이펙트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운더리 이펙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총 6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그러니까 CNN의 패딩을 거는 것처럼 이미지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0으로 다 채워넣은 패딩을 걸 수가 있고 뭐 오버랩이나 뭐 멀티스케일 이런 게 있는데 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잘 그냥 그 챗GPT한테 물어보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고요. 패딩은 이제 CNN에서 많이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미지 반사 패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반사 패딩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에다가 리플렉스 패딩을 거는 거예요. 그 0으로 채워넣는 게 아니라 요 이미지에다가 요 이미지를 반사해서 거는 패딩을 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이미지 반사 패딩을 어디에다 걸어내느냐, 이 이미지를 텐서 자료용으로 변환시켜주는 프리프로세스 이미지에다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리플렉스 패딩을 걸었으니까 원복시킬 때는 이렇게 패딩이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센터 부분만 크롭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코드를 이 이미지 전처리 부분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된 코드가 요 코드, 프리프로세스 이미지랑 그리고 프리프로세스 이미지고요. 어쨌든 이미지에다 리플렉스 패딩 걸고 그 다음에 이 센터에 대한 항목만 이제 크롭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메서드가 v2 functional crop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살짝 좀 어려운 게 이 리플렉스 패딩을 걸 때는 이 패딩되는 인자값의 순서가 레프트 탑 바텀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인데 크롭을 할 때는 탑 레프트 하이트 위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요. 여기는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인데 여기는 탑 레프트 하이트 위드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 요거에 따른 그 계산 과정이 조금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함수가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함수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검증을 해야겠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임의의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리플렉스 패딩이 들어간 프리프로세스 이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디프로세스 이미지를 걸어가지고 이미지를 리스토어 시켰을 때 그 리스토어된 이미지가 오리지된 이미지랑 똑같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거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코드를 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네, 어쨌든 이미지를 텐서로 바꾸고, 텐서를 이미지로 바꾸는데, 그 바운더리 이펙트를 해결하려고 이런 그 잡기술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 이 잡기술이 들어간 거를 원복시킬 때는 이 잡기술이 들어간 패드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검증을 하는 과정이 여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검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리플렉스 패딩이 들어간 이미지가 딥드림에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딥드림에서 패딩이 들어간 그러니까 요 패딩이 들어간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바운더리 이펙트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적용을 시키면은 이 바운더리 이펙트가 없어지면서 이 객체한테 딥드림 현상이 강하게 걸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이미지 영역에서 딥드림이 강하게 걸리면서 그 이미지에 대한 변조가 좀 더 많이 걸리게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러닝 레이트를 조금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운더리 이펙트가 줄어들었으니까 전 이미지의 그 픽셀 영역에 대해서 딥드림이 걸렸고 바운더리 이펙트가 사라졌고 그러면서 이미지에 대한 변조가 더 강하게 발생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원본 오리진 이미지가 있고 리스토어된 이미지가 있는데 이 리스토어된 이미지가 흐릿해요. 이게 원본 이미지가 400 400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아까 여기 리사이즈를 할 때 224로 리사이즈를 하니까 큰 이미지일수록 이게 계속 흐릿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해상도의 이미지는 어떻게 이 뒷드림을 걸어야 되느냐? 요게 이제 퀘스천 마크가 걸리는데 이거는 이 뒷드림을 설명을 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요 마지막에 타일링을 써가지고 고해상도의 이미지도 그 뒷드림을 걸 때 해상도가 그 손실되지 않고 뒷드림을 걸 수 있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타일링이 뭐냐면은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거를 분할을 해요. 그러면 1, 2, 3, 4가 있겠죠? 그러면 1번 딥드림 걸고 2번 딥드림 걸고 3번 딥드림 걸고 이렇게 시퀀셜하게 사원님 그림판이 뒤로 가 있어서 안 보여요. 네네 요런 식으로 이제 시퀀셜하게 흘러가는 거를 타일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까 JPG 이미지를 텐서 자료용으로 바꾸면은 얘가 3차원이니까 CHW가 요게 배치 사이즈 CHW로 4차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여기는 항상 1이었고 그러면 여기를 좀 활용할 수 없을까? 여기서 나온 게 제가 적용한 패치스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타일링처럼 이미지를 분할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를 여기는 0,0, 여기 0,1, 0,2 이렇게 다 그 라벨링을 해요. 라벨링을 한 다음에 이게 이미지가 9개로 나눠졌잖아요. 그거를 배치 사이드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텐서 자료용을 변화할 때 이게 9, C, H, W가 되는 거니까 패치스 이미지니까 이거를 병렬로 한 번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병렬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일링은 시퀀셜하게 흘러가는 거니까 GPU의 병렬 프로세싱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거라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패치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 배치 사이즈에다가 이 패치스 된 이미지를 넣는 거니까 병렬로 이미지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요거를 왜 했냐면은
나중에 나오는 건데, 비전 트랜스포머를 언젠가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제 숙지를 할 거예요. 이 스터디를 끝까지 아니, 중간까지 완주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 비전 트랜스포머를 할 때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패치로 나눠요. 패치로 나눈 다음에, 이 패치별로 포지션 인코딩이라 해가지고, 요 첫 번째 패치는 이미지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이미지야라고 이미지에다가 이 패치스 이미지에다가 인덱싱을 걸어줘요. 그렇게 걸어준 다음에 요거를 하나의 텐서 자료용으로 병렬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트랜스포머 그 모델에다 넣는 거를 이 비전 트랜스포머의 그 주요한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을 학습을 하려고 요렇게 이미지 패치스로 나누는 과정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텐서플로우에서 말하는 딥드림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는 타일링을 쓰라고 했지만은 저는 이 비전 트랜스포머를 염두에 두고 패치스 이미지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패치스로 나누는 거에 대한 코드는 어쨌든 프리프로세스 이미지라 디프로세스 이미지 함수를 좀 더 개선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패치가 제곱수 그러니까 1, 4, 9, 16, 25, 25 이런 식으로 나눠져야 되니까 이 제곱수인 거 이렇게 그 어셀트 걸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각 패치별 라벨링 걸면서 패치에 대한 리플렉티드 패딩 거는 거를 요 프리 프로세스 이미지에서 진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원복을 진행하는 걸 여기 부분이 코드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번 제가 어쨌든 블로그 포스팅을 한 거니까 이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보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따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를 이거 한번 권장드립니다. 네. 네, 이거는 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오리진 이미지가 있으면은 복원된 이미지가 해상도가 좋게 복원이 됐다. 그리고 이 오리진 이미지가 리플렉티드 패딩이 걸려 있는데도 잘 복원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 전처리 과정을 진행을 했고, 이거를 딥드림을 걸고, 이거는 그냥 생으로 딥드림 한 거, 요거는 옥타브를 건 딥드림 한 과정을 보니까, 요런 식으로 이미지가 변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오리진 이미지가 요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딥드림이 진행이 됐다. 요게 이 딥드림의 전반적인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뭐 이제 만족스럽게 딥드림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댄스넷으로 딥드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캡션 V3으로 딥드림 했잖아요. 이거는 똑같이 댄스넷으로 하는데 요거는 되게 코드 간단해요. 백본을 댄스넷으로 바꿔주고 백본 바꿔줄 때 이제 제가 커스텀 프리트레인드 댄스넷 11 가져와가지고 백본 인스턴스화 시킨 거고요. 똑같이 이제 평가부터 전환하고 요거 블럭 세팅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블럭 세팅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증폭시킬 모듈만 이렇게 세팅값 코에피션트 걸어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했는데 댄스넷은 이 딥드림이 아예 동작을 안 합니다. 이게 딥드림이 되는 모델이 있고 딥드림이 안 되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딥드림이 적용이 안 되는 모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인캡션 V3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 이게 인캡션 V3가 팩토라이즈 컨볼루션이라고 해가지고 VGG 넷에서 아까 이제 현태님이 말씀하셨던
이 커널을, 작은 커널을 여러 개 쪼개가지고 써가지고 아웃풋 피처스를 만드는데, 인캡션 V3는 이 커널을 또 한 번 더 쪼개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게 그 자잘한 커널을 만들어가지고 요런 아웃풋 피처스를 만들거든요. 요걸 이제 이 합성법 분해라고 이렇게 팩터라이즈 컨볼루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그 인캡션 모듈이 들어가요. 요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되게 그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한 커널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댄스넷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뭐였지?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컴브 레이어가 이 바틀렉 1x1 컴브, 3x3 컴브 요 컴브 레이어 1x1 아니면 3x3 이거 딱 두 개만 쓰거든요. 근데 인케이션 V3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어디는 3, 어디는 7, 어디는 5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한 커널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이 딥드림을 걸었을 때 댄스넷 같은 경우는 이 요런 디테일이 아예 발생을 하지 않는 거고, 이게 정확히는 요 댄스넷 이거의 그 피처스 그 파람스의 이 파람스 그라디언트를 출력을 해보면은 인캡션 V3 같은 경우는 이 파람스 그라디언트가 아까 이제 5, 7, 막 54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댄스넷 파람스 그라디언트 출력을 해보면은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올려도 10의 마이너스 1승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미지 변조가 거의 안 되는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델마다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딥드림을 적용을 했고, 인캡션 V3로 옥타브, 딥드림, 옥타브, 그 다음에 바운더리 이펙트에 대한 해결 방법 적용, 그 다음에 고해상도 이미지에 대한 패치스 이미지까지 적용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딥드림 과정은 저도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좀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제가 전체 코드를 그 IPIMB,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이죠? 주피터 노트북으로 작성을 해서 이거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거를 권장? 요런 식으로 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 수진님이나 지연님, 그리고 현태님 질문 있으실까요? 어, 괜찮습니다. 네. 저 하나 좀 네네네. 약간 개념적으로 네, 말씀하시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 로스를 증폭시켜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이제 이미지 이미지 이제 픽셀 값에 더해준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미지를 변형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그레디언트가 왜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그레디언트를 더하는데 그게 그 피처를 뭐라고 해야 되지? 피처를 아, 증폭시킨다고 해야 되나? 여기 처음 보시면은, 네, 옵티마이저다가, 저희 통상적으로 여기 옵티마이저다 레이어 파라미터스 넣잖아요. 네, 그쵸? 근데 여기 레이어 파라미터를 안 넣고, 그냥 이미지 텐서를 넣은 거예요. 그 이미지 텐서에 대한 최적화 함수를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 텐서에 대한 그 최적화를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 이미지 텐서 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미지 텐서 수가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파라미터가 되니까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 텐서가 또 하나 바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가 디센던트가 되면은 이 전체적인 그레디언트가 다 0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어쨌든 이 그레디언트는 흔히 기울기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 기울기를
0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기울기 값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러닝 레이트를 곱해가지고 더 올려놓는 거예요. 더 올린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미지 텐서스에다가 가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텐서스가 1, 1, 1, 1, 1, 1, 1, 1이면 여기다가 그라디언트 0.5, 0.5, 0.5가 있으면 얘를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합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합산을 시키면 여기가 뭐 특정 뭐 7, 8, 9 이런 식으로 가산이 되겠죠? 그게 그 모델이 흘러가면서 모델이 학습된 그 파라미터의 정보가 계속 여기에 누적이 돼서 쌓여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지금 이 0.5, 0.5, 0.5라 해가지고 하나라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 이제 근데, 임의로 제가 예, 정의한 그 그라디언트죠. 네. 근데 만약에 0.5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난수로 계속 나오게 되면은 올라가는 게 엄청, 합산되는 게 엄청 다양하게 합산돼서 지금 딥드림이 저희가 알 수 없게끔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는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정확해요. 그것 아닌가? 때문에 여기 보시는 거죠. 셀프 맥스 로스를 걸어 놓은 거예요. 아, 이해했어요. 이 맥스 로스를 제가 지금 걸어 놓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러닝 레이트를 0.5에서 2까지 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거를 10이나 20 이렇게 되게 큰 값을 걸어 놓으면은 여기 이미지가 다 그냥 깨져버려요. 다 자글자글 아, 이미지로만 변해버려요. 그래서 아, 맥스 로스를 나중에 걸어 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리밋인 거죠? 어느 네, 그 정도의? 리밋을 설정을 하면은 맥스 로스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 딥드림이 안 생기는데,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어디 갔지? 초기의 로스 값을 알아야 된다. 이게 로스 펑션을 정리하기 나름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로스 펑션을 지금 MSE 로스가 아니라 놈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놈으로 로스 펑션을 설계할 수 있는데, 놈으로 네. 설계하면은 이 초기 로스 값이 53이 아니라 2000 정도 값이 나와요. 그럼 2000 정도 나왔는데 맥스 로스를 만약에 150으로 해버리면은 아예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초기 로스 음,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로스 값을 확인을 하고 한 몇 번 돌려봤는데, 이 그라디언트가 500 이상 넘어가면은 이미지가 다 짜글짜글해서 깨지는구나. 그럼 이제 맥스 로스를 뭐 한 350으로 이렇게 걸어 놓는 거죠. 그게 하이퍼 음, 파라미터 튜닝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전 없습니다. 저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네네네, 말씀하시죠. 타일 문제인데요. 아까 홈페이지에서는 딥드림에 대해서 타일을 네. 어쨌든 간에 약간 아규멘테이션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끝부분 중에 이런 아,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일 부분, 그 상우님이 쓰신 타일은 어쨌든 추가적인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한 그, 미리 써보는 느낌으로 한 건데, 저 궁금한 거는 지금 9개, 상우님이 하신 그 9개의 타일에 있어서는 이 바운더리 이펙트 부분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건 그러니까 지금 9개 셀에서 9개 그 배치에서 아, 각 배치별로 그 바운더리 이펙트가 생기는 건지 궁금해서. 이거는요. 제가 바운더 이펙트를 해소하는 그, 요 함수를 먼저 설계했잖아요. 네, 요렇게 설계하고, 거기다가 패치스까지 또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미지를 9개로 쪼개죠? 네. 쪼갠 다음에, 이미지 지금 그림판에 그리고 계신가요? 아이고. 쪼갠 다음에, 여기다가, 리플렉트 패딩도 또 같이 들어가요. 그거가,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각 9개에서도 조그맣게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많이 줄었긴 했지만은 조금씩의 바운더리 이펙트가 생긴다는 거죠. 네, 다 걸어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잠시만요.
아니,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어디였지? 건가? 요거는 그러니까 패치만 걸어놓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바운더리 이펙트를 해소를 안 시켰을 때 요런 식으로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요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이 프리 프로세스 이미지는 패치도 걸고, 그 다음에 리플렉트 패딩도 같이 걸고, 그 다음에 패치 걸어놓은 거를 또 합산하면서 동시에 그 리플렉트 패딩 부분 또 크롭해서 싹 날려버리고, 요거가 둘 다 음, 기능되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게 코드가, 와, 이거 짠데 진짜 어려웠어요. 패딩도 제가, 걸면서 그 이제 패치도 네. 해야 되니까 이게 살짝만 틀어지면 이미지가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이해한 게 맞는지 혹시만 한 번만 점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이미지에 어쨌든 간에 그 커널 사이즈로 나누게 되면은 그 맨 밑바닥에 바운더리 이펙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서는 타일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의 아니요. 바운더리 이펙트는 여기 에서카지만 여기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이펙트에 대한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저기 타일 기법을 썼다는 얘기 아닌가요? 홈페이지 내에서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 홈페이지에서는 바운더리 이펙트를 해소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요. 네. 여기서 쓴 타일링 기법은 그냥 고해상도 이미지에 대해서 뒷드림을 거는 방식을 쓰려고 타일링을 건 거예요. 이게 예, 순서 예. 헷갈려서 지금 잘못 말씀드린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운더리 이펙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일링을 쓸 수가 있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뒷드림을 거는 방식으로도 타일링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두 음, 가지가 그 타일링 기법으로 다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 홈페이지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다. 네, 고해상도 이미지에 대한 그 뒷드림을 쓰기 위해서 타일링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코드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바운더리 이펙터도 해소가 되려고 이렇게 타일링을 중복해서 걸었나? 라는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텐서플로우로 작성한 코드여가지고 이걸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 사람이 작성한 타일링은 그 고해상도 이미지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 가정하에 어쨌든 바운더리 이펙트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일링을 썼다는 가정하에로 조금 진행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미지 분할을 지금 9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한 거를 다시 점검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상우님 같은 경우 지금 9개를 점검했는데 이 9개에 대해서 각각 9개의 사이즈의 바운더리 이펙트도 생기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패널 맞죠? 리플렉트 패딩이요. 리플렉트 패딩. 리플렉트 패딩이랑 뭐 이런 거 안에다가도 뭐 크롭해서 그 바운더리 이펙트가 생긴 부분을 잘라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좀 더 정확하게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리면은 네. 이미지가 있죠? 네. 이거 이미지를 9개 일단 쪼개. 네, 9개로 쪼개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딩을 하고. 사바이사로 할 것같다 이렇게 리플렉트 패딩을 걸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뒷드림을 해요. 네. 그럼 변주된 이미지가 나오겠죠? 변주된 그렇죠.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아이고. 그럼 얘네들은 다 리플렉트 패딩이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크롭을 해서 잘라내요. 그리고 이걸 합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가 디프로세스, 여기가 프리프로세스. 네. 맞네. 이해한 게 맞네요. 예. 정확히 이해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네.
그래서 음, 딥드림에다가 옥타브까지 거는 게 메인 프레임이고, 여기가 데이터 전처리, 여기가 데이터 후처리인데, 데이터 전처리랑 후처리도 중요하면서, 딥드림에 대한 메인 프레임워크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부분이 요번 음, 그 주제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딥드림 같은 경우는 논문이 없어요. 이 딥드림은 논문이 없고, 그냥 블로그 포스팅만 있어가지고, 음, 어, 여기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딥드림,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블로그 포스팅, 그러니까 논문이 없이 그냥 이런 음,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 조금 코드 기법에 좀 더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 요거, 이해했습니다. 이게 또 애매한 게, 이거는 그 자료도 없어요. 자료도 없어가지고, 와, 이거 한대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어렵지만은, 요 딥드림을 하시면서, 그 현태님이 하셨던, 그 모델에 대한 이제, 피처스의 핸들링, 이런 거가 다 쭈쭈쭈쭈 진행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그러면